제1장, 당신의 인생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 1997년 4월 24일 아침, 대학생이었던 노아 세인트 존은 샤워를 하다가 인생을 바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날 밤 그는 자신의 작은 기숙사 방을 둘러보며 벽에 붙어있는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같은 확언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확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붙여놓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런 문장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샤워를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런 확언들을 수년간 반복해서 말해왔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오랫동안 긍정적인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말해왔는데 왜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걸까? 분명히 스스로에 대해 좋은 것을 믿게 만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이 순간이 바로 어퍼메이션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문장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자동으로 반응하는데 말입니다. 전통적인 확언의 문제점은 믿음의 간극, 빌리프 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부족하다면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잠재의식은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반응하며 확언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확언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노아는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천연 검색 엔진과 같아서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왜 나는 부유한가? 라고 질문하면 뇌는 당신이 부유한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노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공유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 시달렸고 수많은 자기계발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확언들은 일시적인 기분 향상은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깊은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퍼메이션을 발견한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던 룸메이트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챘고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퍼메이션의 핵심은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질문 왜 나는 항상 실패하는가를 긍정적인 질문 왜 나는 성공하는가로 바꾸면 뇌는 성공의 증거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는 억지로 믿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에 투자한 시간과 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과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을 의식해보라고 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는 충분하지 않은가? 같은 부정적인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2장, 어퍼메이션 속의 풍요로운 삶에 빠진 조각. 이 장에서 노아는 어퍼메이션의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퍼메이션은 단순히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망상활성계, 리티큘러 액터베이팅 시스템, RAS를 활용하는 정교한 방법입니다. 망상활성계는 뇌에서 정보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매초 수백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RAS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만을 의식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려고 생각하면 갑자기 길에서 그 차종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RAS의 작용입니다. 어퍼메이션은 바로 이 RAS를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왜 나는 성공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RAS는 성공의 증거와 기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뇌는 질문에 일치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노아는 질문의 힘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의 왜 사과가 떨어지는가? 아인슈타인의 만약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문들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돈이 부족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뇌는 성실히 답을 찾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퍼메이션의 핵심은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력적인가? 왜 돈이 나에게 쉽게 흘러오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뇌는 그에 맞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어퍼메이션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는 뇌과학에 기반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들이 뇌의 가소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실제로 생각 패턴을 바꿔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퍼메이션은 바로 이 내적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아는 어퍼메이션을 사용한 사람들의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보험 판매원이던 브랜드는 어퍼메이션을 사용한 후 30일 만에 매출을 3배로 늘렸고 연말에는 수입이 560% 증가했습니다. 13세 소녀 사라는 만성불면증을 하룻밤 만에 치료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퍼메이션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입니다. 어퍼메이션의 아름다운 점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나이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효과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도구들이 가장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장 어퍼메이션 방법론의 4단계. 노아는 어퍼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4단계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검증된 실용적인 시스템입니다. 1단계 원하는 것 정하기 네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가난하고 싶지 않다, 나는 외롭고 싶지 않다, 나는 아프고 싶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생의 각 영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건강, 부, 관계, 커리어, 개인적 성장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현재 자신에게 하고 있는 부정적 질문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왜 나는 충분하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같은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 임파워링 질문 만들기 어포엄.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정한 목표들을 위한 임파워링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질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 대신 왜 나는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효과적인 어퍼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왜 나는 실패하지 않는가? 대신 왜 나는 성공하는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왜 나는 성공할 것인가? 대신 왜 나는 성공하는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공하는가? 대신 왜 나는 성공하는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질문을 만들 때는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 다양한 의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쉽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나는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가?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행복했는가? 같은 방식입니다. 3단계, 받아들이기, 덕세프트.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임파워링 질문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은 억지로 믿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공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즉시 답을 찾을 수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는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퍼메이션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며 반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긍정적 패턴이 자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4단계, 행동하기, 액트. 마지막 단계는 행동입니다. 어퍼메이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뇌가 답을 찾으면서 기회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알아차리고 활용하게 됩니다. 행동은 강제적이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영감에 찬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목표 달성 방법과 어퍼메이션 방법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순환적으로 작동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은 질문을 만들며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제4장 4단계 방법론 1단계 원하는 것 정하기. 이 장에서는 어퍼메이션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인 원하는 것 정하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단계는 전체 과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설정에 실패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원함과 진정한 원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진정한 원함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만약 실패할 걱정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돈이 무제한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이런 질문들은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진정한 열망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인생의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건강과 웰빙,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에너지 수준, 운동 습관, 식습관 등 재정과 부, 수입, 저축, 투자, 재정적 자유, 돈에 대한 관계 등 관계, 가족, 친구, 연인,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기술 등 커리어와 일, 직업, 사업, 전문성 개발, 리더십, 창의성 등 개인적 성장, 학습, 기술 개발, 취미, 영성, 자기인식 등. 각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대신 매주 사회운동하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현재 자신에게 하고 있는 부정적 질문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수천 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왜 나는 항상 실패하는가? 왜 나는 충분하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질문들을 인식한 후에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탐구해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나 교사의 말, 사회적 메시지 등이 이런 부정적 신념들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패턴을 이해하고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이 과정에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부정적 질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목표 설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각 목표에 대해 왜 이것을 원하는가? 라고 질문해봐야 합니다. 진정한 동기가 있는 목표만이 지속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과정에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5장 4단계 방법론 2단계 임파워링 질문 만들기. 두 번째 단계인 임파워링 질문 만들기는 어퍼메이션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정한 목표들을 효과적인 어퍼메이션으로 변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웁니다. 효과적인 어퍼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칙들. 현재 완료형 사용,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처럼 질문을 구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대신 왜 나는 성공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뇌로 하여금 현재 상태에서 성공의 증거를 찾게 만듭니다. 긍정적 표현,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실패하지 않는가? 대신 왜 나는 성공하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뇌는 부정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며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실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개인적 표현, 반드시 나를 주어로 사용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공하는가? 대신 왜 나는 성공하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연결이 있어야 뇌가 관련성을 인식합니다. 구체성,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나는 행복한가? 대신 왜 나는 매일 아침 기쁨으로 잠에서 깨어나는가? 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감정적 연결, 질문에 감정이 담겨야 합니다. 왜 나는 돈이 있는가? 대신 왜 나는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처럼 감정적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다양한 유형의 어퍼메이션 예시들. 건강 관련. 왜 나는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가? 왜 나의 몸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치유하는가? 어떻게 나는 이상적인 체중을 쉽게 유지하는가? 부와 성공 관련. 왜 돈이 나에게 쉽게 흘러오는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끌어당기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가? 어떻게 나는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가? 관계 관련. 왜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어떻게 나는 완벽한 파트너를 끌어당겼는가? 왜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퍼메이션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함정들. 비현실적 목표. 현재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질문은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 의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가? 보다는 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 처럼 자신의 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주의적 접근,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다줄 감정이나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나는 큰 집이 있는가? 대신 왜 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살아가는가? 질문을 만든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질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보세요.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는가? 자연스럽고 편안한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만약 부정적인 반응이나 저항감이 든다면 질문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또한 브리징 어퍼메이션, 브리징 어퍼메이션즈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는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왜 나는 백만장자인가? 라고 질문하면 뇌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왜 나는 재정 상황이 매일 나아지고 있는가? 나 어떻게 나는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가? 같은 브리징 어퍼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같은 목표라도 사람마다 다른 어퍼메이션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가치관, 현재 상황에 맞게 질문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나는 성공하는가?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6장 4단계 방법론 3단계 받아들이기. 세 번째 단계인 받아들이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새로운 임파워링 질문의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의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즉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공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나는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대신 질문 자체를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파서 확인하지 않듯이 어퍼메이션도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뇌는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때가 되면 놀라운 방식으로 해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 반복과 일관성, 어퍼메이션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며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잠들기 전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감정적 몰입, 질문을 할 때 감정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왜 나는 행복한가? 라고 질문할 때 실제로 행복감을 느껴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은 신념 형성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화와 결합, 어퍼메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상황을 시각화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냄새, 맛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기록하기, 어퍼메이션을 종이에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의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켜 더 깊은 각인 효과를 만듭니다. 환경 조성, 어퍼메이션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받아들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감들과 대처 방법. 내적 비판,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같은 내적 비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목소리를 인정하되 통제하지 말고 어퍼메이션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과거의 증거, 하지만 과거에는 항상 실패했는데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 주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굳이 어퍼메이션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만의 실천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는 받아들임이 믿음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사고 패턴이 자동화됩니다. 받아들임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깊은 확신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허용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성공을 허용하고 행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거부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퍼메이션은 이런 제한적 믿음을 해제하고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제7장 건강과 웰빙에 관한 어퍼메이션.
건강은 모든 영역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어퍼메이션들을 제시합니다. 신체적 건강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가? 이 질문은 뇌로 하여금 건강한 증거들을 찾게 만듭니다. 작은 건강 개선 사항들도 인식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들을 강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몸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치유하는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높입니다. 왜 나는 매일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는가?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질문으로 지속적인 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가? 활력과 생명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로감을 줄이고 동기를 높입니다. 체중 관리 어퍼메이션들. 체중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들은 종종 실패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믿음과 습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상적인 체중을 쉽게 유지하는가? 어떻게 나는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왜 나는 운동을 즐기는가? 어떻게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체중 감량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과정으로 만듭니다. 뇌는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갈망을 높입니다. 정서적 건강 어퍼메이션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은 현대인의 큰 문제입니다. 왜 나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가? 어떻게 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왜 나는 매일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가? 어떻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수면 관련 어퍼메이션들. 좋은 수면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가? 어떻게 나는 매일 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가? 왜 나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나는 잠들기 전에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가? 운동과 활동 어퍼메이션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싫어하거나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어퍼메이션은 운동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운동을 즐기는가? 어떻게 나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왜 나는 강하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가? 영양과 식습관 어퍼메이션들. 건강한 식습관은 장기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왜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갈망하는가? 어떻게 나는 음식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가? 왜 나는 적당한 양을 먹는 것에 만족하는가? 어떻게 나는 음식을 통해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가? 건강 관련 어퍼메이션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의료진과의 상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어퍼메이션은 의료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 접근,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실적 기대,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전인적 접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8장, 돈과 풍요에 관한 어퍼메이션. 돈과 부에 대한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돈은 만악의 근원,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이 미덕 같은 메시지들이 재정적 성공을 방해합니다. 이 장에서는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형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돈에 대한 제한적 믿음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제한적 믿음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 한다.
가난한 것이 더 영적이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다.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잃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은 무의식적으로 재정적 성공을 방해합니다. 뇌는 이런 믿음에 맞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풍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어퍼메이션은 돈과 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돈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순환하는 것입니다.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 결과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풍요로움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풍요 어퍼메이션들. 왜 돈이 나에게 쉽게 흘러오는가? 이 질문은 돈을 힘들게 벌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꿉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찾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가? 부의 진정한 원천은 가치 창조입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운가? 재정적 자유의 느낌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돈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 증대 어퍼메이션들. 왜 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어떻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가? 왜 나는 가치 있는 기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가? 어떻게 나는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게 되었는가? 저축과 투자 어퍼메이션들.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명한 돈 관리입니다. 왜 나는 자연스럽게 저축하는가? 어떻게 나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가? 왜 나의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어떻게 나는 미래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사업과 창업 어퍼메이션들. 사업가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어퍼메이션들. 왜 나의 사업이 번창하는가? 어떻게 나는 탁월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왜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는가? 어떻게 나는 팀을 잘 이끄는가? 왜 나는 시장에서 성공하는가? 부채 해결 어퍼메이션들. 부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부채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재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나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나는 부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관대함과 기부 어퍼메이션들. 진정한 풍요로움은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왜 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왜 나는 받는 만큼 주는가? 어떻게 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가? 풍요 마인드셋 어퍼메이션들.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어퍼메이션들. 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나는 결핍 대신 풍요를 선택하는가? 왜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가? 어떻게 나는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가? 돈과 관련된 어퍼메이션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점진적 접근. 현재 재정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질문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가치 중심, 단순히 돈 자체보다는 돈이 가져다줄 자유와 기여에 초점을 맞추세요. 행동과 결합,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적인 재정관리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제9장, 자신감 구축에 관한 어퍼메이션. 자신감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고 재능이 있어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진정한 자신감을 구축하고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자신감 부족의 근원들. 많은 사람들의 자신감 부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나 교사의 비판적 말들, 또래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실패 경험에 대한 부정적 해석, 완벽주의적 기대, 타인과의 비교.
이런 경험들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같은 제한적 믿음을 형성합니다. 자기 수용 어퍼메이션들. 진정한 자신감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완벽한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자기 사랑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가? 내적 갈등을 줄이고 자기 조화를 이룹니다. 왜 나는 내 독특함을 축하하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문제가 아닌 장점으로 봅니다. 어떻게 나는 내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기대하는가?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능력 인정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가? 결핍감 대신 충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나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정체성을 고정된 것이 아닌 발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나는 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가? 약점에 집중하는 대신 강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적 자신감 어퍼메이션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가? 사회적 매력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하는가?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돕습니다. 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가? 사회적 압박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성과와 성취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가? 성공 패턴에 대한 믿음을 만듭니다. 어떻게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있는가?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왜 나는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가? 자신의 일이 의미 있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개선과 발전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리더십 자신감 어퍼메이션들. 리더십 역할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퍼메이션들.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신뢰하는가?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가? 리더십 스킬에 대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어려운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는가?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가? 타인을 개발시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창의성과 혁신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가? 창의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나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는가? 문제 상황에서도 혁신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키웁니다. 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키웁니다. 실패와 좌절에 대한 어퍼메이션들. 자신감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패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왜 나는 실패에서 빠르게 회복하는가?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가? 실패를 학습 기회로 재정의합니다. 왜 나는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가? 어려움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어떻게 나는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피드백을 개인적 공격이 아닌 성장 도구로 봅니다. 신체적 자신감 어퍼메이션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자신감도 전반적인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나는 내 모습에 만족하는가?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가? 신체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왜 나는 당당하고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는가? 신체 언어와 태도를 개선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가? 카리스마와 매력을 발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경계 설정 어퍼메이션들. 건강한 자신감은 적절한 경계 설정 능력을 포함합니다. 왜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절할 권리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강화합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 형성 능력을 키웁니다. 자신감 관련 어퍼메이션 사용 시 주의사항. 진정성, 가짜 자신감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함 유지,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행동 기반, 자신감은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강화됩니다.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취를 만들어 가세요. 점진적 발전,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꾸준한 발전을 추구하세요. 작은 성공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자신감을 만듭니다. 제10장, 일과 커리어에 관한 어퍼메이션. 직업과 커리어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으로 여기거나 스트레스와 불만의 원천으로 경험합니다. 이 장에서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일에 대한 제한적 믿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 일은 원래 힘든 것이다. 돈을 벌려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 일의 의미와 목적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내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가? 일을 단순한 업무가 아닌 의미 있는 기여로 봅니다. 어떻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열정과 직업을 일치시키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왜 내 일이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개인적 가치와 직업적 활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직업적 성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내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인가? 전문성과 명성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지속적으로 승진하고 발전하는가? 커리어 진전에 대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왜 좋은 기회들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가? 기회를 끌어당기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달성하는가? 성과에 대한 확신과 동기를 강화합니다. 팀워크와 협업 어퍼메이션들. 현대 직장에서 협업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왜 동료들이 나와 일하기를 좋아하는가? 팀 내에서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팀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 협업을 통한 상승 효과 창조 능력을 키웁니다. 왜 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가? 직장 내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가? 의사소통 스킬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리더십과 영향력 어퍼메이션들. 왜 사람들이 나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가? 아이디어의 설득력과 영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가? 리더십 기회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이끌 수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시키는가? 인재 개발 능력을 키웁니다. 창업과 사업 어퍼메이션들. 창업을 꿈꾸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퍼메이션들. 왜 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하는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고객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가? 시장 이해력과 고객 중심 사고를 강화합니다. 왜 투자자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성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사업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는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학습과 발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가? 학습 능력과 적응력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키웁니다. 왜 나는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는가? 변화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실수로부터 빠르게 배우는가? 실패를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직장 내 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상사가 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가? 상급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부하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가? 하급자들과의 효과적인 관계 형성 능력을 강화합니다. 왜 고객들이 나를 찾고 추천하는가? 고객관계 관리 능력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네트워킹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가는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능력을 강화합니다.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는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효율적으로 일해서 시간을 절약하는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왜 나는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관리하는가? 직장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에너지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하게 일하는가? 장기적성과 유지 능력을 키웁니다. 직업 관련 어퍼메이션 사용 시 실용적 조언. 구체적 목표 설정. 막연한 성공보다는 구체적인 직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어퍼메이션을 만드세요. 기술 개발과 병행.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 기술과 역량 개발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네트워킹 활동. 좋은 관계와 기회는 어퍼메이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접근,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 저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11장, 사랑과 친밀감에 관한 어퍼메이션. 사랑과 친밀한 관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상처를 받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장에서는 사랑의 3단계, 현재 위치에서 사랑을 찾는 방법, 사랑에 대한 믿음, 올바른 파트너 끌어당기기, 건강한 사랑 습관에 대해 다룹니다. 사랑에 대한 제한적 믿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선택되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완벽한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 까다로워서 혼자 살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사랑 어퍼메이션들.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자기 사랑입니다. 왜 나는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자기 사랑의 기초를 다집니다. 어떻게 나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가? 자기 수용과 용서의 능력을 키웁니다. 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가? 외로움과 독립성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기인식과 내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사랑을 끌어당기는 어퍼메이션들. 왜 사랑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가? 사랑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완벽한 파트너를 끌어당기는가?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합니다.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의 기회들을 인식하고 활용하는가? 사랑의 신호와 기회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웁니다. 파트너십과 관계 어퍼메이션들. 이미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퍼메이션들. 왜 우리의 사랑이 매일 더 깊어지는가?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가? 상호 이해와 지지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왜 우리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가?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가? 개별성과 연결감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친밀감과 소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소통하는가? 감정적 취약성과 진정성의 용기를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파트너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가? 공감 능력과 배려심을 강화합니다. 왜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친밀한가? 다차원적 친밀감에 대한 개방성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가? 사랑 표현 능력을 강화합니다. 과거 상처 치유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가? 과거 트라우마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을 정화하는가? 용서의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왜 나는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개방성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의 교훈을 현재의 지혜로 활용하는가? 경험을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가족과 확장된 사랑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가족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가? 가족 관계의 개선과 치유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주고받는가? 우정에서의 사랑과 지지를 강화합니다. 왜 나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는가? 보편적 사랑의 실천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의 순환을 만들어가는가? 사랑의 주고받음에서 선순환을 창조합니다. 결혼과 장기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우리의 결혼이 해가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가? 장기관계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를 함께 즐기는가? 생애 전반에 걸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돕는가? 상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가? 사랑의 모델링과 전수에 대한 의식을 키웁니다. 싱글 라이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싱글 생활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가? 독신 상태의 가치와 기회를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혼자서도 완전하고 행복한가? 외부 의존성 없는 내적 충족감을 키웁니다. 왜 나는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을 만날 것을 신뢰하는가? 타이밍과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싱글 기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는가? 독신 시기를 성장과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사랑 관련 어퍼메이션 사용 시 주의사항. 내적 작업 우선. 외부에서 사랑을 찾기 전에 자기 사랑과 내적 치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실적 기대.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관계, 노력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세요. 경계 존중. 건강한 사랑은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융합이 아닌 연결을 추구하세요. 소통과 행동.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 소통 스킬과 관계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12장 인간관계에 관한 어퍼메이션.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지지, 기쁨, 의미를 주지만 어려운 관계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 의사소통 부족이나 오해. 신뢰 부족과 배신감. 경계 설정의 어려움. 갈등 해결 능력 부족. 과도한 의존이나 독립성. 비판과 판단의 패턴. 감정적 거리감이나 친밀감 회피. 일반적인 관계 개선 어퍼메이션들.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가? 자신의 사회적 매력과 긍정적 영향력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가? 공감 능력과 경청 스킬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가? 자기보호와 상호 존중의 균형을 찾습니다. 어떻게 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가? 갈등을 성장과 이해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소통과 대화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명확하고 친절하게 소통하는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관점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키웁니다. 왜 나는 진솔하면서도 배려심 있게 말하는가? 진정성과 사려 깊음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비언어적 소통도 효과적으로 하는가? 전체적인 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신뢰와 믿음 어퍼메이션들. 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받을 만한 인격과 행동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적절히 신뢰하는가? 신뢰와 경계의 건강한 균형을 찾습니다. 왜 나는 약속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가? 신뢰성과 일관성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배신이나 실망을 현명하게 다루는가? 관계의 어려움을 성숙하게 처리합니다. 가족 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우리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가? 가족 내 사랑과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가족의 차이점들을 존중하는가?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수용합니다. 왜 나는 가족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가? 가족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가? 감사와 인정의 표현을 통해 관계를 강화합니다. 친구 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진실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질 높은 우정을 끌어당기고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친구들에게 충성스럽고 지지적인가? 좋은 친구가 되는 자질을 키웁니다. 왜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쉽게 사귀는가? 사회적 개방성과 친화력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오래된 우정을 소중히 유지하는가? 장기적 관계 유지 능력을 키웁니다. 직장 동료 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동료들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가? 직장 내 긍정적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팀워크를 촉진하는가? 협업과 시너지 창출 능력을 키웁니다. 왜 나는 직장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맺는가?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직장 갈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가? 직업적 성숙함과 갈등 관리 능력을 키웁니다. 사회적 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사회적 적응력과 포용성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가?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자연스러움을 키웁니다. 왜 나는 커뮤니티에서 환영받. 제시도. 노. 계속. 는 구성원인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확장하는가? 인맥관리와 관계 확장 능력을 키웁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어려운 사람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려운 성격의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독성 있는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키웁니다. 왜 나는 모든 사람과 완벽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어떻게 나는 비판이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감정적 분리와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용서와 화해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는가? 용서의 치유력과 자유로움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왜 나는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가? 관계 복구와 재건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원한을 품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가? 내적 평화와 해방을 추구합니다. 관대함과 서비스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가? 자발적 친절과 관대함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가? 시기심 대신 축하와 지지의 마음을 키웁니다. 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돕는가? 서비스 정신과 이타심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아는가? 베풀매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경계 설정과 자기보호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아는가? 경계 설정을 이기심이 아닌 자기 돌봄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노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가? 거절의 권리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가? 자기 돌봄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관계에서 균형과 상호성을 유지하는가?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감정지능과 공감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가? 감정적 인식 능력과 공감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가? 감정 표현의 적절함과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왜 나는 감정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가? 타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감정적 전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가?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키웁니다. 관계 개선 어퍼메이션 사용 시 실용적 조언. 상호성 인식, 관계는 일방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점진적 변화,
오랫동안 형성된 관계 패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구체적 행동,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적인 관계 기술과 소통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하세요. 자기 성찰, 관계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도움, 심각한 관계 문제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제13장, 두려움 정복에 관한 어퍼메이션.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오해받는 감정입니다. 이 장에서는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정복하기보다는 두려움과 함께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두려움의 본질과 기능.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 생명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거절, 실패, 판단, 변화 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인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비판받을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두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가? 두려움을 적이 아닌 성장 지표로 재정의합니다. 어떻게 나는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 있게 행동하는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왜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고 인간적임을 받아들이는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두려움을 친구로 받아들이는가? 두려움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용기와 담대함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찾을 수 있는가? 내재된 용기와 강인함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과 적응력을 키웁니다. 왜 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위험 감수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재정의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실패가 나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인가?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실패에서 빠르게 회복하는가?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는가? 역경을 통한 성장과 강화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실패의 교훈을 지혜로 변환하는가? 경험을 학습과 성장의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거절이 올바른 기회로 가는 과정인가? 거절을 방향 조정의 신호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거절과 개인적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왜 나는 거절당해도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가? 내재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거절을 통해 더 적합한 기회를 찾는가? 거절을 더 나은 매칭의 과정으로 봅니다. 비판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가? 내적 확신과 자기중심성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건설적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가? 피드백을 개인적 공격이 아닌 개선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보편적 승인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나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가?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진정성을 우선시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변화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가?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재정의합니다. 어떻게 나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가?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버전의 나가 되는가? 변화를 성장과 진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변화의 과정을 즐기는가? 변화 자체를 여행으로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안정감과 보호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근본적으로 안전한가? 기본적 안정감과 보호받음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유지하는가? 외부 상황에 관계없는 내적 안정감을 키웁니다. 왜 우주가 나를 지지하고 보호한다고 믿는가? 더 큰 힘의 보호와 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가? 내적 중심성과 균형감을 유지합니다.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어떤 도전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의 성공들을 기억하고 활용하는가? 과거 성취를 현재 자신감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왜 나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가? 학습 능력과 적응력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신뢰하는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영적 차원의 두려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가? 개인을 넘어선 의미와 목적 의식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웁니다. 왜 모든 경험이 나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아는가? 모든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과 두려움 중 사랑을 선택하는가? 근본적으로 사랑 기반의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 극복 어퍼메이션 사용 시 실용적 조언. 점진적 노출. 갑자기 큰 두려움에 맞서기보다는 작은 두려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호흡과 이완.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깊은 호흡과 이완 기법을 함께 사용하세요. 지지체계.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 친구, 전문가의 지지를 받으세요. 실제 행동.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로 두려운 일에 조금씩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제14장 나쁜 습관 극복에 관한 어퍼메이션. 습관은 우리 삶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자동으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이 장에서는 습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쁜 습관을 극복하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습관의 이해.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 패턴으로 보통 자동적으로 수행됩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동들을 자동화시킵니다. 습관은 단서, 큐, 루틴, 보상, 리워드의 습관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이 고리를 이해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나쁜 습관들. 흡연, 음주, 약물 사용.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 미루기와 지연. 부정적 사고 패턴. 과도한 스크린 타임.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충동적 소비. 부정적 자기 대화. 습관 변화에 대한 근본적 이해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습관 변화에 대한 기본적 능력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작은 변화의 누적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왜 나는 과거의 패턴에 얽매이지 않는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자유로움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새로운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가? 습관 형성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신뢰합니다. 자기 통제와 의지력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적 힘과 자제력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즉석 만족보다 장기적 이익을 선택하는가? 지연 만족과 장기적 사고력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내 감정과 충동을 건강하게 관리하는가? 감정 조절과 충동 통제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을 하는가? 압박 상황에서의 현명한 판단력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나쁜 습관 극복 어퍼메이션들. 흡연 금연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깨끗한 공기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나는 건강한 폐와 호흡을 유지하는가? 왜 나는 담배 없이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과식 습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가?
어떻게 나는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왜 나는 감정이 아닌 배고픔에 반응해서 먹는가? 어떻게 나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가? 미루기 습관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을 즐기는가? 어떻게 나는 작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가? 왜 나는 완료의 만족감을 맛보는 것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부정적 사고 패턴 극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자동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가? 어떻게 나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가? 왜 나는 가능성과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가? 어떻게 나는 내 마음을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가? 좋은 습관 형성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가?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건강한 루틴을 즐기게 되었는가? 좋은 습관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강화합니다. 왜 나는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는가? 건전한 판단력과 선택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일관성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가? 지속성과 꾸준함의 힘을 활용합니다. 동기와 목적 의식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가치가 있는가? 자기 가치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가? 장기적 비전과 현재 행동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변화해야 하는가?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동기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합니다. 환경과 지지체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나를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가? 변화를 돕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가? 환경적 단서와 유혹 요소를 관리합니다. 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가? 도움 요청의 용기와 지혜를 키웁니다. 재발 방지와 회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실수해도 빠르게 다시 시작하는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진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나는 재발을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는가? 실패를 성장과 개선의 정보로 활용합니다. 왜 나는 장기적 변화에 집중하는가? 단기적 좌절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자기 연민과 인내심을 가지는가? 자기 비판 대신 자기 돌봄과 격려를 실천합니다. 정체성 변화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행동이 아닌 정체성 차원에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자제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원하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취합니다. 왜 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인가? 지속적 개선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상적 자아와 현재 행동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습관 변화 어퍼메이션 사용 시 실용적 조언. 작은 시작, 큰 변화보다는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환경 설계, 어퍼메이션과 함께 물리적 환경도 변화에 맞게 조성하세요. 추적과 기록, 진전 상황을 기록하고 축하하는 것이 동기 유지에 도움됩니다. 대체 습관, 나쁜 습관을 단순히 제거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전문가 도움, 중독이나 심각한 습관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5장, 영성에 관한 어퍼메이션. 영성은 종교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 더 큰 존재와의 연결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더 높은 힘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며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경험하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영적 분리감과 연결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느끼며 나는 하나님, 우주 신성한 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외로움과 의미 상실감을 강화합니다. 영성 관련 어퍼메이션은 이러한 분리감을 연결감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성한 연결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신성한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받음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우주와 하나됨을 느끼는가? 분리가 아닌 연결과 통합의 경험을 추구합니다. 왜 나는 항상 영적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삶의 방향과 인도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가? 상호 연결성과 일체감을 경험합니다. 목적과 의미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이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개인적 사명과 목적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발견합니다. 왜 나의 모든 경험이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인가? 모든 상황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더 큰 선을 위해 살아가는가? 개인을 넘어선 더 큰 목적과 기여를 추구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고요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끼는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가? 침묵과 명상을 통한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가? 영적 중심성과 균형감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가? 직관과 내적 안내에 대한 신뢰를 키웁니다. 신뢰와 믿음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삶의 완벽한 질서를 신뢰하는가? 모든 일이 때와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가? 항복과 수용의 지혜를 실천합니다. 왜 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고 믿는가? 더 큰 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가? 이해를 넘어선 믿음과 신뢰를 실천합니다. 용서와 치유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모든 존재를 용서할 수 있는가? 무조건적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는가? 영적 차원에서의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나는 자비와 연민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가? 판단 대신 이해와 연민의 시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하는가? 사랑을 존재의 근본적 성질로 받아들입니다. 감사와 경외감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존재 자체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가? 생명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 감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일상의 기적들을 알아차리는가? 평범한 것 속에서 신성함과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왜 나는 우주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끼는가?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모든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가?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인식합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하는가? 영적 진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가? 의식의 확장과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왜 나는 영적 스승들에게 끌어당겨지는가? 영적 안내와 가르침에 대한 개방성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일상생활에서 영성을 실천하는가? 영적 가치를 실제 삶에 통합합니다. 봉사와 기여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다른 존재들을 돕고 섬기는가? 무조건적 봉사와 기여의 마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세상의 치유와 평화에 기여하는가? 개인적 영적 성장을 사회적 기여로 확장합니다. 왜 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가? 긍정적 영향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죽음과 영원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을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나는 영혼의 영원성을 믿는가? 죽음을 넘어선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왜 나는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유한성을 인식하여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물리적 분리를 넘어선 영적 연결을 경험합니다. 명상과 기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매일 신성한 시간을 갖는가? 영적 실천에 대한 일관성과 헌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명상을 통해 깊은 평화를 경험하는가? 명상에 변화시키는 힘을 활용합니다. 왜 나의 기도가 항상 들어지는가? 기도의 힘과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는가?
모든 순간을 영적 실천의 기회로 만듭니다. 우주적 사랑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받는가? 조건 없는 사랑의 흐름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나는 모든 존재 안에서 신성함을 보는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과 신성함을 인식합니다. 왜 나는 사랑이 유일한 실제임을 아는가? 사랑을 존재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가? 개인적 이익을 넘어선 사랑의 채널이 됩니다. 영성 관련 어퍼메이션 사용 시 고려사항. 개인적 영성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세요. 종교적 배경. 기존의 종교적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퍼메이션을 조정하세요. 실천과 통합. 어퍼메이션과 함께 명상, 기도, 봉사 등의 실제적 영적 실천을 병행하세요. 점진적 접근. 영적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세요. 공동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지지는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제16장 인생과 행복에 관한 어퍼메이션. 이 장에서는 인생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는 어퍼메이션들을 다룹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선택과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해. 노아는 행복의 핵심 원칙을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행복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의견에서 나오며 부정적인 의견은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이 객관적 상황보다는 주관적 해석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에 대한 기본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매일 행복하고 기쁜가? 행복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는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는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과거에 대한 평화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가? 과거를 후회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자산으로 봅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유로워지는가? 과거의 교훈을 현재의 지혜로 활용합니다. 왜 나는 과거의 실수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가? 자기 용서와 수용을 통해 과거로부터 해방됩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는가? 긍정적 기억들을 현재 행복의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현재 순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현재 순간의 충실함과 몰입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가? 과거 걱정이나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하는가? 결핍감 대신 충족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나는 매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미래에 대해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는가? 미래를 불안의 대상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으로 봅니다. 어떻게 나는 꿈과 목표를 향해 즐겁게 나아가는가? 목표 달성 과정 자체를 즐기고 의미를 찾습니다. 왜 나는 최고의 인생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고 믿는가?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가? 수동적 기대가 아닌 능동적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합니다. 감사와 축복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인생의 모든 축복을 인식하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가? 역경에서도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가? 시기나 질투 대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가?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순환시킵니다. 자기 수용과 사랑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완벽하지 않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는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 자기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독특함과 개성을 축하하는가?
차이점을 문제가 아닌 특별함으로 인식합니다. 왜 나는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격려하는가? 완벽함보다는 발전과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나는 내 내면의 비판자를 친절한 격려자로 바꾸는가? 내적 대화를 비판에서 지지로 전환합니다. 관계와 연결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소중한 인간관계에 대한 감사와 인식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나는 모든 만남에서 의미를 찾는가? 우연한 만남이라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 순환을 만들어가는가?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선순환을 창조합니다. 목적과 의미 어퍼메이션들. 왜 내 인생이 깊은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한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왜 나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가? 개인적 행복을 사회적 기여와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나는 내 유일한 재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가? 개인적 재능을 더 큰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내적 평화와 조화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가? 외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적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가? 일과 휴식, 활동과 명상, 주기와 받기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왜 나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을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내면의 지혜와 직관에 귀 기울이는가? 외부 소음보다 내적 안내에 더 큰 신뢰를 둡니다. 창의성과 자기표현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자신만의 창의적 능력과 표현 방식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진정한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진정성을 우선시합니다. 왜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해 나가는가? 인생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합니다. 웃음과 유머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매일 웃음과 기쁨을 경험하는가? 유머와 즐거움을 인생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가? 유머를 역경을 극복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기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가? 긍정적 에너지와 즐거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복 관련 어퍼메이션 실천 시 조언. 일관성, 행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 큰 변화보다는 작은 관점의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감사 일기, 어퍼메이션과 함께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보세요. 현실 인정, 진정한 행복은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제17장, 점들을 연결하기, 나머지 이야기. 이 마지막 장에서 노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을 공유하며 인생의 과정을 신뢰하고 과거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점들을 연결하기, 커넥팅 더 다츠, 개념을 빌려와서 모든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 인생의 점들이 연결되는 과정. 노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퍼메이션을 발견하기까지의 여정을 상세히 들려줍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학교에서의 고민, 자존감 부족, 수많은 자기계발서 읽기, 그리고 마침내 1997년 그 운명적인 샤워 순간까지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어퍼메이션이라는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실제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퍼메이션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과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모든 경험이 필요했고 의미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정 신뢰 어퍼메이션들. 왜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나는가? 각 경험의 시기와 순서에 대한 신뢰를 키웁니다. 어떻게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들도 받아들이는가? 즉각적인 이해 없이도 수용하는 지혜를 기릅니다. 왜 내 인생이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믿는가? 개인적 경험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는 인생의 신비로운 설계를 신뢰하는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집니다. 과거 재해석 어퍼메이션들. 왜 내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강점이 되었는가? 과거의 고난을 현재의 자산으로 재정의합니다. 어떻게 나는 상처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얻었는가? 개인적 치유 경험을 타인을 돕는 능력으로 전환합니다. 왜 내가 겪은 모든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는가? 실패를 성공의 토대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과거의 혼란에서 현재의 명확함을 얻었는가?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통해 얻은 명확성을 인정합니다. 목적과 사명 어퍼메이션들. 왜 내 모든 경험이 나의 진정한 사명을 향해 이끌었는가? 개인적 여정과 사명의 연결고리를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고유한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능력을 사회적 기여로 활용합니다. 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 자신의 독특한 경험과 능력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가? 개인적 극복 스토리를 타인의 영감으로 활용합니다. 감사와 수용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가?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순간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나는 완벽하지 않은 여정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가?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합니다. 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의 결과임을 아는가? 현재 자신을 과거 경험의 총합으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어떻게 나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가? 아직 오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도 신뢰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혜와 통찰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가? 표면적 이해를 넘어선 깊은 통찰을 추구합니다. 왜 나는 인생의 패턴과 리듬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환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여정도 이해하고 존중하는가?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여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집니다. 미래에 대한 열림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내 이야기에 흥미진진한가?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에 열려 있는가? 계획된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도 개방적입니다. 왜 나는 계속 진화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가? 성장과 변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는 인생의 다음 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합니다. 연결과 공헌 어퍼메이션들. 왜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 개인적 경험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경험을 통해 세상의 빛을 더하는가? 어둠의 경험을 빛의 경험으로 변환시켜 나눕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점들을 연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가?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여정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신성한 타이밍 어퍼메이션들. 왜 모든 일이 완벽한 때에 일어나는가? 개인적 타이밍과 우주적 타이밍의 조화를 믿습니다. 어떻게 나는 기다림의 지혜를 배웠는가? 성급함 대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집니다. 왜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는가? 지연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의 리듬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입니다. 유산과 영향 어퍼메이션들. 왜 내가 남기는 유산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가?
자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긍정적 영향에 대한 비전을 가집니다. 어떻게 나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가,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인식합니다. 왜 내 삶의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한가, 개인적 행동과 선택이 만드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는가, 드러나지 않는 선한 영향력과 기여를 지속합니다. 완성과 계속되는 여정 어퍼메이션들. 왜 나는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도 계속 성장하는가, 현재 만족과 미래 성장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나는 도착이 아닌 여행 자체를 즐기는가, 목적지보다 여정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합니다. 왜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전개되는가, 인생을 완결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이야기로 봅니다. 어떻게 나는 매일 새로운 점을 추가하며 살아가는가, 매일을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책의 마무리와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 노아는 이 마지막 장에서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점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어퍼메이션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질문의 힘을 통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고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풍요로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퍼메이션 혁명에 참여하기. 노아는 독자들에게 어퍼메이션 혁명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내적 대화를 바꿈으로써 전체 사회의 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천을 위한 마지막 조언. 작게 시작하되 일관되게 하루에 몇 개의 어퍼메이션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개인화,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어퍼메이션을 조정하고 개인화하세요. 인내심,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신뢰하세요. 행동과 결합, 어퍼메이션과 함께 실제적인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나누기, 효과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희망의 메시지. 노아는 이 책을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모든 독자가 자신만의 샤워에서의 깨달음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또한 독자들이 단순히 어퍼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퍼메이션의 정신인 가능성에 대한 믿음, 긍정적 관점, 성장 마인드셋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기를 바란다고 표현합니다. 영감적인 마무리. 책의 마지막에서 노아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점들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질문을 시작한다면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퍼메이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장은 단순히 책의 끝이 아니라 독자 개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은 것도 우연이 아니며 그들의 인생에서 어퍼메이션이 필요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퍼메이션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표현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노아 세인트 존의 더퍼메이션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서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실제적인 변화의 도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북으로 완성됩니다. 질문의 힘을 통해 우리의 내적 대화를 바꾸고 그를 통해 외적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